안녕하세요. 김혜서 부부법률사무소의 서주희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 원고 측에서 변호사님, 소송보다 상간녀가 하는 말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상간소송에서는 법적인 문제에 못지않게 상간자의 태도와 행동 때문에 원고가 더 큰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들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거나 원고를 자극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원고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원고 배우자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소송 중 원고가 자주 마주치는 상간자의 행동과 말, 그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대응, 그리고 오히려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는 대응 방법, 이 세 가지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가 원고에게 자주 하는 말과 행동, 먼저 상간자들이 실제로 많이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패턴이 대부분 굉장히 비슷합니다. 먼저 남편이 너한테는 이미 마음 떠났대. 상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원고의 이제 멘탈을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간자가 듣고 싶은 말만 듣거나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말을 듣고 원고가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노리고 거짓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가 남편 관리 못해서 바람난 건데 왜 나를 탓하냐? 네 탓이다. 실제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을 외롭게 만든 너 탓 아니냐? 결혼 생활 잘했으면 바람 안 났겠지. 네 남편 관리나 잘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원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도를 저지른 그 배우자와 상간자의 잘못이지 원고는 그 관계에서 순수한 피해자입니다. 이런 발언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해서는 안 되는 발언으로 법원에서도 상간자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줄 몰랐어요. 상간자들이 재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주장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결혼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보면 둘이서 가족 이야기, 자녀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그 집까지 방문을 해서 결혼 사진 이런 거 보고 이미 결혼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알면서도 부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정황 증거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매력이 없으니까 남편이 바람 난 거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폭언으로 원고를 자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원고에 대한 욕설과 인신공격, 일부러 원고를 자극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고가 화가 나서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좀 심할 경우 폭행을 하거나 문제 행동을 하기를 유도해서 또 이거를 형사 문제로 삼아서 자신의 상간자 위자료 액수를 낮추려고 그렇게 협의를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상간자의 변명, 이미 혼인관계가 끝난 줄 알았다는 상간자의 변명이 최근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혼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아니면 별거 중이라고 들었다,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갈 정도로 부부 사이가 안 좋다고 들었다, 이런 주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사실상 부부가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고의가 없었다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보면 같은 집에서 부부가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부부가 아무 문제 없이 가족 여행도 다니고 있었고 생활비도 꾸준히 이제 지급이 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부정행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있었다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끼리 여행을 간 여행 사진, 아니면 함께 식사나 외식을 한 기록, 평소 이제 서로 안부 문자나 일상적인 내용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나 아니면 부부간의 어떤 통화나 그런 연락 기록, 그리고 배우자가 생활비를 송금한 기록이나 아니면 아이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기록들이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잘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간자가 난 이미 부부관계가 끝난 줄 알았다 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이런 증거가 있으면 그 주장을 충분히 반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대응, 부정행위 발각 이후 그리고 상간자 소송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원고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SNS에 올리는 행위.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상담자를 망신 주고 싶다면서 SNS에 그 부정행위 관련된 증거나 내용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동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재판에서도 오히려 위자료가 감액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같이 욕하면서 싸우기. 상간자가 이제 욕을 하면 원고도 화가 나니까 같이 이제 맞대응하면서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이제 상간자는 원고 이렇게 욕을 유도하고서는 원고가 오히려 자기한테 폭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마치 같이 잘못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뭐 상방 욕설을 한 경우에도 뭐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하면 상간자 위자료 판결을 받는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일방적으로 원고만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이 더 격화돼서 폭행까지 원고가 하는 경우에는 이거 이제 또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위자료 액수에 참작이 될 수 있으므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은 소송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상간자 직장이나 집 찾아가기. 상간자 집이나 직장을 알아내서 찾아가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런 행동은 스토킹 문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소송에서도 판사님이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지에 찾아가서 뭐 소문을 내거나 난동을 피우는 이런 행동은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위자료를 높이는 대응 방법.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대응이 아니라 증거 대응입니다. 먼저 이제 문자 메시지 캡처. 상간자가 욕설이나 뭐 조롱, 도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 남편 뭐 나 주던지, 뭐 네 남편이 나 관리 잘해, 뭐 이런 상간자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볼 수 없는 공격적인 메시지는 위자료 증액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는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캡처를 잘 해뒀다가 증거로 제출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 녹음, 전화로 욕설, 뭐 협박, 모욕 이런 발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통화 녹음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 즉 본인이 같이 참여한 통화 녹음은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각 이후 계속 연락하는 경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두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발각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났다는 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소장 접수 이후에 이제 법원을 통해서 통신사 발신 내역 같은 조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사의 경우에는 보통 약 1년 정도의 통화 발신 내역을 보관하고 있다가 법원에 해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각 이후에도 이 연락이 계속됐다면 이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카카오톡 로그 기록 조회도 있는데, 이거는 보관 기간이 90일치 정도라서 90일 정도의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그 시간대 기록을 해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서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또 관계가 지속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에서 위자료 증액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위자료가 증액되는 사례, 실무에서 보면 이제 부정행위가 발각될 당시에 상간자가 네 남편 관리 잘해, 뭐 네 남편 네가 그러니까 바람난 거지, 이런 식으로 폭언이나 어떤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나, 아니면 또 이제 부정행위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연락하고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 실무적으로 위자료가 증액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원고가 직장을 찾아가서 난동 부리거나 아니면 폭언, 협박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위자료가 오히려 깎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간자의 태도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증거라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이나 이혼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김현서 부부법률사무소의 서주희 변호사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